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끼의 재판 뒷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교과서는 284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국어 교과서 284쪽 펴고 준비해 볼까요? 네, 284쪽을 보면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하며 극본 읽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토끼의 재판 뒷부분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냐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표정, 몸짓, 말투.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 읽을 극본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각각 그 장면에서 어떤 표정, 몸짓, 말투를 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글을 읽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토끼의 재판 앞부분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그쵸. 역시 우리 3학년 학생들은 잘 알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나그네와 호랑이의 이야기였죠. 나그네가 호랑이를 살려주었는데 호랑이가 은혜도 모르고 나그네를 잡아먹으려 해서 나그네랑 호랑이가 지나가는 다른 인물들한테 물어보고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결정하기로 했죠. 그랬더니 소나무랑 길은 호랑이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명한테 더 물어보자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서 딱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럼 뒷부분은 어떻게 이어질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며 토끼의 재판 뒷부분을 읽어봅시다. 하얀 토끼가 지나간다. 토끼님, 토끼님, 재판 좀 해주세요. 이 괴짝 속에 갇힌 호랑이를 살려준 나하고 살려준 나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하고 누가 옳습니까? 누가 누구를 살려주었어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으려 해요? 아, 당신이 이 호랑이를 잡아먹으려 해요? 아니죠. 내가 호랑이를 잡아먹으려 하는 게 아니라 이 호랑이가 괴짝에 갇혀 있었는데 내가 살려주었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하고 당신이 괴짝 속에 갇혀 있었다고요? 아니죠. 호랑이가 아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이 괴짝 속에 내가 이렇게 있었어. 내가 이렇게 갇혀 있었단 말이야. 알았지? 토끼가 얼른 달려들어 문고리를 걸어 잠근다. 이제 알았습니다. 설명하시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 호랑이님이 어떻게 이 괴짝 속에 들어갔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토끼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호랑이는 괴짝 속에 쭈그려 울부짖고 사냥꾼들이 돌아와 괴짝을 메고 고개를 넘어간다. 즐거운 음악이 흐르며 막이 내린다. 네, 우리 토끼의 재판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끝났어요? 그쵸, 토끼의 지혜로운 도움을 받아서 나그네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살 수 있었고, 호랑이는 다시 괴짝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네요. 이래서 착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286쪽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286쪽을 보면 토끼의 재판 뒷부분을 읽고 친구들과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선생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답에다가 알맞은 답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는 교과서에 있는 질문이죠. 호랑이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괴짝 속으로 들어갔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호랑이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괴짝 속으로 들어갔죠? 이거는 앞에 교과서를 보면은 답이 나와 있죠. 284쪽 아랫부분에 있는 건데, 그쵸? 바로 답답하다는 듯이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하면서 괴짝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계속 어떤 상황인지를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답답해가지고 직접 보여주려고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괴짝 속으로 들어갔죠. 그럼 바로 이어지는 질문. 그럼 호랑이는 왜 답답해 했나요? 쉽죠? 이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도 한번 적어볼까요? 호랑이는 왜 답답해서 스스로 괴짝 속에 들어갔나요?
맞아요. 토끼가 계속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호랑이 입장에서는 토끼가 계속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답답해했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 토끼가 웃으면서 사라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285쪽에서 토끼는 웃으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바쁘다고 이제 갔죠. 그럼 이때 웃으면서 사라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답을. 바로 호랑이가 그 큰 동물, 큰 동물인 호랑이가 자신의 꾀에 속아서 결국 다시 괴짝 속에 갇혔기 때문에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라졌죠. 자, 그럼 밑에 남은 한 가지 빈칸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 칸 비었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어서 한번 적어보고 그거에 알맞은 답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서 적어보는 활동으로 2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곰곰이 어떤 질문이 좋을까 생각한 다음에 물음과 답을 적어주도록 하면 되겠어요. 자, 영상 잠시 멈추고 2번을 다 채운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2번을 통해서 토끼의 재판, 질문, 그리고 답 구하는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일어난 일을 묻고 답해봐요. 성격이 어떤지를 생각하면 더 풍성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토끼의 재판에 나오는 인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 아까 글을 읽을 때 이거 세 가지 상상하면서 읽기로 했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극본에는 표정, 몸짓, 말투를 직접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괄호, 그렇죠? 괄호 안이나 아니면 인물이 하는 동작을 설명한 부분을 보면은 그 인물의 표정과 몸짓, 말투를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84쪽과 285쪽을 보면 괄호가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가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인물이 지금 어떤 표정, 몸짓, 말투인지를 알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황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마음을 짐작해보고 극본에서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를 알려주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때 어떤 표정, 몸짓, 말투를 할지도 상상해보세요. 자, 밑에 보면은 두 가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때 첫 번째는 호랑이에요. 호랑이. 이때 호랑이 성격과 마음이 어떤지 일단 여러분들 짐작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극본에서 찾은 부분, 여기는 첫 번째는 써있죠. 극본에서 찾은 부분을 적어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상상한 표정과 몸짓, 말투는 어떤지를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밑에는 여기 토끼죠. 토끼의 성격이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이 장면에 해당하는 극본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상상한 표정, 몸짓, 말투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1번의 빈칸들을 다 채운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호랑이랑 나그네와 토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토끼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호랑이의 성격이나 마음은 어떤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바로 답답해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토끼가 좀 못 알아들으니까 바로 화를 내면서 행동으로 옮겼죠. 그래서 극본에서 찾은 부분은 답답하다는 듯이 화를 내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이때 호랑이의 상상한 표정, 여러분들이 상상한 표정, 몸짓, 말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적은 게 거의 대부분 잘 맞는 것 같은데 예상 답안 예시를 보여주면은 그쵸, 답답한 표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몸짓은 가슴을 치면서 아유 답답해 하면서 화가 난 말투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호랑이가 이때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밑에 두 번째 상황은 토끼가 호랑이를 괴짝 속에 가둔 그런 상황이죠.
자, 이걸 보면은 토끼의 성격이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나요? 그쵸? 일단 이때 통쾌한 성격, 통쾌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고 꾀가 많다는 그런 성격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극본에서 찾은 부분은 어디를 적으면 되나요? 토끼가 얼른 달려들어 문고리를 걸어 잠근다. 그래서 이때 토끼 상상한 표정, 몸짓, 말투를 적으면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즐거운 표정, 싱글벙글 표정으로 빠르게 몸짓을 움직이면서 기쁜 말투로 말을 하면 이 상황에 어울리는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극본, 연극이라는 것은 배우들이 나와서 직접 하는 그런 무대잖아요. 그래서 극본에서는 이런 행동, 표정, 몸짓, 말투가 어떤지를 잘 아는 게 참 중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다른 상황에서 이거 위에 말고 다른 상황에서는 인물에게 어떤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가 좋을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4번입니다. 4번 288쪽을 보면은 토끼의 재판에서 중요한 사건을 차례대로 붙이고 여기가 중요하죠. 차례를 붙이고 그래서 붙임이 11 여러분들 국어 교과서 뒤쪽을 보면은 붙임 딱지가 있는데 우리 이제 붙임 딱지가 거의 안 남았죠? 다 써가지고 그래서 붙임 딱지 11번을 보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8가지 그림이 있어요. 8가지 붙임 딱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하나씩 잘 뜯어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1번부터 8번까지 순서에 알맞게 붙임딱지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이것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어교과서 뒤쪽에 있는 붙임 11번의 붙임딱지를 하나씩 뜯어서 1번부터 8번까지를 잘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다 붙여 본 다음에 다 한 사람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림들이 잘 그려져 있어서 여러분들 붙이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그치. 호랑이가 갇혀져 있고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사냥꾼들이 있죠. 사냥꾼들이 이제 잠깐 어디로 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호랑이는 여기 갇혀 있고요. 그다음 2번의 붙임딱지는 나그네가 나타난 모습. 그치. 그래서 호랑이가 나그네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번은 착한 나그네가 호랑이를 이렇게 꺼내주는 괴짝에서 꺼내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4번에서 바로 그치. 호랑이가 이렇게 잡아먹으려 하죠. 나오자마자 나그네를 이렇게 덮쳐서 잡아먹으려 해요. 그래서 4번에는 저 그림을 붙임딱지를 붙여주면 되고요. 5번은 이제 안되겠다 해서 다른 인물들한테 물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5번은 소나무한테 물어보는 장면, 6번은 길한테 물어보는 장면이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7번이 세 번째 토끼한테 물어보는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오늘 읽은 장면이지. 그래서 7번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8번은 그쵸, 호랑이가 토끼의 꾀에 넘어가서 다시 괴짝 속에 갇히고요. 나그네는 감사 인사를 하는 이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알맞게 붙임딱지를 붙이면 되고요. 자, 이제 5번에 보면은 근데 여기 여러분들 4번과 5번에 보면 친구들과 함께 이 지금 붙임딱지 붙인 장면을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족들 앞에서 한번 해보는 걸로 선생님이 바꿔서 여러분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그리고 5번도 보면은 친구들과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족들과 함께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와 있죠. 토끼의 재판에서 일부분을 골라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실감나게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따가 수업 영상이 다 끝나면 가족들 다 모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잘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 혹은 뭐 나그네 혹은 토끼 이런 인물들의 표정, 몸짓, 말투를 살려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번 가족들 앞에서 연기를 직접 내가 배우가 됐다 생각하고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번에다가 내가 잘했는지
여기 이름은 자기 이름 쓰면 되겠죠. 여기 자기 이름 쓰고 칭찬하는 까닭은 다른 가족들한테 여기 써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배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호랑이 혹은 토끼, 나그네, 길, 소나무 여러가지 인물이 나왔죠. 그래서 알맞은 표정과 몸짓으로 연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까지 받으면 오늘 6번까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 영상 끝나고 여러분들 저녁에 가족들이 있을 때 한번 앞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토끼의 재판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극본을 읽을 때 그 인물들의 표정, 몸짓, 말투가 어떨지를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좋아요. 그래서 극본이라는 것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좋겠구나,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아까 우리 하기로 했던 거 가족들 앞에서 한번 연기해보는 거 꼭 잊지 말고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내용으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